이혼 후 산에서 만난 남자, 제 심장은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62세 30년을 바친 결혼이 끝났을 때 저는 제 심장도 함께 멈춘 줄 알았습니다. 김은숙 62세 며느리로 30년, 엄마로 30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녀를 배신했습니다. 당신 목 다 챙겼으니까 도장만 찍어. 그렇게 순진하게 믿었던 그녀는 이혼 후에야 알았습니다. 남편이 준 건 30년 재산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버림받은 그녀는 눈물이 나서 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조심하세요. 괜찮으세요? 그 순간 멈춘 줄만 알았던 그녀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62세 상처 입은 이혼녀가 느낀 설렘. 과연 이 사랑은 괜찮은 걸까요? 그런데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혹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30분 동이 트기도 전입니다. 아파트 주방에 차가운 공기가 감돕니다. 낡은 형광등이 깜빡이며 켜집니다. 김은숙 62세 그녀가 익숙한 손놀림으로 쌀을 씻습니다. 내 인생의 시계는 늘 남들보다 1시간 빨랐습니다. 30년 동안 단 하루도 늦잠을 자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잠결에도 남편의 헛기침 소리에 눈이 번쩍 뜨이는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은숙이 찌개를 끓입니다. 가스레인지 불빛에 자신의 손이 비칩니다. 마디가 굵어지고 거칠어진 손. 올해로 62. 거울 속엔 낯선 노파가 서 있는데 내 마음은 아직도 30년 전 시집오던 그날의 떨림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떨림은 설렘이 아니라 곧 두려움으로 변했습니다. 정갈하게 차려진 아침 식탁. 남편 박성훈이 신문을 펼쳐들고 앉아 있습니다. 성훈이 찌개를 한 입 떠먹습니다. 간이 좀 짜네. 당신 요즘 정신 어디다 두고 살아? 어머 그래요? 다시 끓여올까요? 됐어 바빠. 아 그리고 이번 주말에 어머니 생신인 거 안 잊었지? 형님네 식구들 다 오니까 음식 넉넉히 준비해. 당신 솜씨 좋다고 다들 기대하잖아. 여보 이번 주말엔 나도 친정 엄마 기일이라 잠깐 다녀오고 싶은데 죽은 사람 기일이 산 사람 생신보다 중요해? 조금만 더 참아. 애들 시집 장가 다 보내고 나면 그때 당신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줄게. 알았어? 오후 2시 남편은 출근했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으로 바쁩니다. 은숙이 무릎을 굽히고 앉아 거실 바닥을 닦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라는 그 말이 내 젊음을 다 갉아먹었습니다. 시댁 제사 1년에 6번 눈치 보며 살았던 며느리 30년 애들 학원비 한 푼이라도 아끼려 내 옷 한 벌 안 사고 살았던 엄마 30년 뒤돌아보니 김은숙이라는 이름은 통장 명의에나 적혀있지 집안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나는 그저 사진사 뒤의 조명처럼 희미하게만 존재했습니다. 해가 집니다. 베란다에 붉은 노을이 들어옵니다. 은숙이 빨래를 걷다가 멈춰섭니다. 참으면 복이 온다더니 그 복은 다 어디로 갔을까? 나는 누구를 위해 이렇게 열심히 닦고 끓이고 치우며 살았을까? 은숙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내 이름으로 산 시간이 단 하루라도 있었나 싶습니다. 내가 좋아했던 꽃이 무엇인지 내가 가고 싶었던 바다가 어디였는지 이제는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그저 묵묵히 견뎌야 하는 터널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건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아니라 더 깊은 공허함이었습니다. 밤 11시 침실이 어둡습니다. 남편 성우는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습니다. 은숙은 천장을 보며 누워 있습니다. 눈을 뜬 채로 가슴 한 구석이 뻥 뚫린 것 같습니다. 이대로 시들어가는 건가 싶어 잠이 오지 않습니다. 30년을 참았는데 내 심장은 여전히 나 좀 살려달라고 소리 없이 아우성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결심했습니다. 내일은 어디든 좋으니 혼자서 밖으로 나가보겠다고. 저녁 8시 텔레비전 소리만 공허하게 울리는 거실입니다. 은숙이 사과를 정성스럽게 깎습니다. 성훈이 사과 한 조각을 집어먹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봉투 하나를 툭 던집니다. 당신 이제 애들도 다 컸고 우리도 서로 편해질 때 됐잖아. 이거 재산 정리 서류야. 사인해. 재산 정리라니요? 갑자기 그게 무슨. 당신 고생한 거 아니까 내 나름대로 넉넉히 챙겼어. 변호사 친구 통해서 깔끔하게 정리했으니까 당신은 도장만 찍어. 당신이 이런 거 복잡해서 잘 모르잖아. 내가 알아서 다 해놨어. 식탁 조명 아래 은숙이 안경을 쓰고 서류를 펼칩니다. 빼곡한 숫자들, 낯선 법률 용어들, 재산분할합의서, 이혼 조정신청서. 여보, 이게 이혼 서류예요? 그러니까 서로 편해지자는 거지. 30년 살았으면 됐잖아. 당신도 이제 자유롭게 살고 싶지 않아? 저는 그런 생각 해본 적 없는데. 됐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나는 이미 다 결심했어. 내일 오전까지 찍어놔. 변호사 사무실에 전달해야 하니까. 30년을 한 이불 덮고 산 사람입니다. 내 젊음을, 내 청춘을 다 바쳐 뒷바라지한 세월이 있는데
설마 나를 속일까 싶었습니다. 아니, 의심하는 것 자체가 죄스러웠습니다. 고생했다는 그 한마디에 마음이 녹아버려 나는 바보같이 웃으며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혼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날, 법원 건물을 빠져나오는 두 사람. 성훈이 차에 올라타며 창문을 내립니다. 짐은 사람 보낼 테니까 내일까지 비워줘. 아파트는 처분했으니까 알고 있고. 네, 아파트를. 언제요? 2달 전에. 서류에 다 나와 있었잖아. 연락처 바꿀 거니까 웬만하면 자식들 통해서 연락해. 차가 출발합니다. 매연이 은숙의 얼굴을 덮습니다. 인사는커녕 미안하다는 기색조차 없었습니다. 떠나는 차 뒷모습을 보는데 30년 세월이 그저 흩어지는 연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삿짐이 거의 빠져나간 텅 빈 거실. 은숙이 바닥에 떨어진 은행 명세서를 발견합니다. 이게 뭐지? 재산 분할 상세 내역서를 펼칩니다. 이게 다라고? 30년을 살았는데 상가 건물이며 예금이며 다 어디 가고 달랑 이 돈뿐이야? 남편이 말한 넉넉히는 그가 가진 재산의 10분의 1도 안 되는 푼돈이었습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재산을 빼돌려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았다는 사실을 나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법적으로 다투기엔 이미 내가 찍은 도장이 너무나 확고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들어오는 텅 빈 방. 은숙은 가구 하나 없는 방 한가운데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었습니다. 30년 동안 내가 믿어온 인간관계가 내 인생 전체가 부정당했다는 사실이 나를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남편에게 나는 동반자가 아니라 유효기간이 지나면 버려야 할 소모품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새벽 6시, 작고 좁은 원룸, 짐 몇 박스만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은숙이 침대 끝에 걸터 앉아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무서웠습니다. 갈 곳도 없고 해야 할 일도 없는 하루가 거대한 벽처럼 나를 짓눌렀습니다. 30년 동안 가족들의 아침을 챙기느라 분주했던 그 소란스러움이 사무치게 그리워 나는 자꾸만 빈 벽을 향해 말을 걸다 눈물을 쏟았습니다. 오전 10시, 은숙이 무거운 몸을 일으킵니다. 짐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박스 구석에서 먼지 쌓인 낡은 등산화 한 켤레를 발견합니다. 이 신발, 너도 나처럼 구석에서 참 오래도 기다렸구나. 세상 밖으로 한 번도 못 나가보고 집에 있으면 벽지 무늬만 봐도 눈물이 났습니다. 억울해서, 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이 너무 한심해서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살기 위해서라도 집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나는 홀린 듯 그 낡은 등산화를 신고 집 근처 산으로 향했습니다. 이른 아침의 산길, 등산객들이 드문 한적한 산책로입니다. 은숙이 천천히 걷기 시작합니다. 은숙이 오르막을 오릅니다. 조금만 걸어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다리는 후들거리고 땀은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신기했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니까 나를 괴롭히던 남편의 얼굴도 뺏긴 재산에 대한 분노도 잠시나마 잊혔습니다. 그저 다음 한 발자국만 떼자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산 중턱, 탁 트인 바위가 나타납니다. 은숙이 비틀거리며 바위에 도착합니다. 주저앉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아무도 없네. 정말 아무도 없어. 바람이 은숙의 목소리를 데려갑니다. 땀이 눈을 타고 흘러내려 눈물인지 땀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산에서는 내가 울어도 누구 하나 눈치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남편 눈치, 시댁 눈치 보느라 꾹꾹 눌러 담았던 슬픔을 산바람이 대신 가져가주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산길, 은숙이 천천히 내려옵니다. 계곡에 멈춰 섭니다. 손을 물에 담급니다. 은숙이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봅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산에 올랐습니다. 산은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땀 흘린 만큼 다리를 튼튼하게 해주었고 내가 내뱉은 한숨만큼 마음을 비워주었습니다. 그렇게 죽고 싶어 산에 갔던 여자는 역설적이게도 산을 오르며 다시 살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등산로 입구가 보입니다. 그곳에 한 남자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예상치 못한 인연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평소보다 조금 가파른 코스를 택한 은숙입니다. 전날 비가 내렸습니다. 산길이 축축하게 젖어 있습니다. 은숙이 조심스럽게 바위를 밟습니다. 발이 미끄러집니다. 으악, 은숙이 비명을 지릅니다. 몸이 뒤로 넘어가려 합니다. 그때 강하고 단단한 손 하나가 은숙의 팔뚝을 낚아챕니다. 묵직하고 따뜻한 가슴에 은숙의 등이 닿습니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조심하세요. 비온 뒤라 바위가 많이 미끄럽습니다. 은숙이 뒤를 돌아봅니다. 거기 수수한 등산복 차림의 남자가 서 있습니다. 정우진 63세입니다. 괜찮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다치진 않으셨죠? 네, 괜찮습니다. 덕분에 혼자 오셨나 봐요. 저기 약수터까지는 제가 뒤에서 좀 봐드릴까요? 길을 잘 아는 편입니다. 30년 만이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보호해주듯 뒤를 지켜주는 기분. 남편은 늘 내 앞에서 자기 보폭대로만 걸었습니다. 내가 뒤에서 헉헉대며 따라가든 말든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던 그 사람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약수터 옆 나무 벤치, 두 사람이 나란히 앉습니다. 드세요. 몸이 놀라셨을 텐데. 감사합니다. 이 산 자주 오시나 봐요. 몇 번 뵌 적 있는데 늘 혼자서 참 열심히 오르시더라고요. 네, 저를 보셨어요? 그럼요. 오르는 뒷모습이 꼭 무언가를 이겨내려는 분 같아서 자꾸 눈길이 가더군요. 아, 제 소개가 늦었네요. 정우진이라고 합니다. 김은숙입니다. 63이고 은퇴하고 이 근처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62이에요. 한 살 차이네요. 우진 씨는 내 이야기를 들을 때 연민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고생하셨네요 라는 뻔한 위로 대신 내가 말하는 동안 내 눈을 가만히 맞춰주었습니다. 그 시선이 따뜻해서 나는 마치 아주 오랜만에 여자로 대접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녁 산행을 마치고 돌아온 집, 은숙이 거울 앞에 섭니다. 낯설다. 립스틱 하나를 꺼냅니다. 거울을 봅니다. 입술에 립스틱을 댑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손주 볼 나이에 주책맞게 내가 아직 여자로 보여도 되는 나이인가? 은숙이 잠자리에 눕니다. 어둠 속에서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30년 동안 이 심장은 그저 살기 위해 피를 돌리는 기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주 작게나마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알 수 없는 설렘으로. 배신당한 상처가 채 아물지도 않았는데 내 마음은 염치도 없이 그 사람의 부드러운 눈매를 자꾸만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짙은 초록색 숲을 사이로 부드러운 아침 햇살이 쏟아집니다. 은숙과 우진이 나란히 걷고 있습니다. 오늘 발걸음이 참 가벼워 보이시네요. 은숙 씨, 이제 이 산의 주인이 다 되신 것 같아요. 다 우진 씨 덕분이죠. 혼자였으면 아마 벌써 포기하고 집에만 있었을 거예요. 누군가와 같은 풍경을 보며 걷는다는 게 이렇게 든든한 일인지 몰랐거든요. 산행을 마치고 내려오는 길, 작은 카페에 들렀습니다. 은숙 씨는 참 맑은 사람이에요. 지나온 시간의 상처가 깊을 텐데도 여전히 세상의 예쁜 것들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졌거든요. 저는 그게 참 귀하고 보기 좋습니다. 고마워요, 우진 씨. 그렇게 말해주시니 30년 동안 남편은 내 말을 평가하거나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내 말의 무게를 온전히 받아줍니다. 존중받는다는 게 이런 걸까? 그저 찻잔을 만지작거리는 내 손 위로 따뜻한 시선이 머무는 것만으로도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이 볶는 녹듯 사라집니다. 우진과 헤어지고 혼자 돌아오는 골목길입니다. 집 앞에 섭니다. 우리는 아직 아무런 약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일 또 산에서 보자는 무언의 약속뿐. 그런데도 집으로 돌아오면 자꾸만 거울을 보게 됩니다. 흰머리를 뽑아보고 눈가의 주름을 매만지며 한숨을 쉽니다. 나이 62, 상처 입은 이혼녀. 내가 다시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 될 자격이 있는 걸까?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 은숙이 일기장을 펼칩니다. 오늘도 가슴이 떨렸다. 두렵다. 주책이야. 김은숙. 자식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니? 이 나이에 무슨 연애고 설렘이야. 마음 한편에선 자꾸만 경고등이 울립니다. 또 상처받으면 어쩌려고 그러냐고. 이제 그만 조용히 늙어가라고. 하지만 또 다른 마음은 속삭입니다. 너도 사람이라고 30년 참았으면 이제는 단 하루라도 설레며 살아도 된다고. 이 상충하는 마음 사이에서 나는 오늘도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다음 날 새벽, 은숙이 일어납니다. 정성스럽게 등산복을 꺼냅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밝은 색의 스카프를 꺼냅니다. 목에 두릅니다. 그래도 괜찮은 것 같네. 산을 향해 걷기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 같은 사람도 이제 와서 이런 호사를 누려도 괜찮을까요? 무너진 인생 끝에서 만난 이 설렘을 욕심내서 꽉 잡아봐도 되는 걸까요? 여러분의 따뜻한 생각 한 줄이 저에게는 큰 용기가 될 것 같습니다. 산 입구가 보입니다. 그곳에 우진이 서 있습니다. 은숙을 보고 손을 흔듭니다. 제 심장은 아직 살아있어도 되는 걸까요? 두 사람이 함께 산으로 올라갑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당신의 심장이 아직 뛰고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설레도 괜찮습니다. 사랑해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은 다른 사람 위해서 살기에는 너무 짧아요. 내가 행복한지 항상 돌아보면서 살아보아요.